의원님들 너무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역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신가요? 춘천? 순천? 춘천? 예, 감사합니다. 나 더 멀리서 왔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회 때 늘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못 채워도 600명씩 채워서 했었는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체 코호트 통계를 내셨던 우리 김준명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조영영 대표님과 성일종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중요한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거의 에이즈의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명씩 에이즈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 아이 합쳐서죠. 해마다 걸리고 있는데 그 중에 4,500명 정도가 10대와 20대입니다.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85년도에 2명 에이즈에 걸렸고 86년도에 3명 걸렸습니다. 87년도에 9명 걸렸거든요. 거의 1년에 에이즈에 걸리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1,200명씩 걸리고 있고 그 중에 40% 가까이가 10대, 20대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 우리가 대규모 조사를 25,000명을 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청소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약 80% 가까이가 에이즈가 특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개회사를 먼저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방으로 나가는 부분이 더 크다 보니까 오늘 등록을 안 하시고 오신 기자님들이나 이런 이제 생방 관계자분들이 약간 바깥에서 시간을 좀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와중인데요. 이분들이 잘 들어오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0 디셈버 퍼스트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2020 올해 본 세미나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은 김지원 약사님과 같은 유아여자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시고 약물학 박사십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2017년 디셈버 퍼스트 세미나를 성일종 의원님 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해 주셨습니다. 매년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셨는데요. 예, 홍석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본 포럼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후원단체로 참여해 주시고 앞쪽으로 보이게 손으로 이렇게 글씨가 앞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서 넣는 포즈를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렇죠. 수고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동전 약간 보이게끔 이렇게 네, 그렇죠. 동전 보이게끔 자, 하나, 둘, 셋, 하나, 네, 좋습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더 찍을까요? 자, 카메라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걸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 협회가 아니라 협회를 통해서 1년간 모금한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모금 시작했잖아요. 요걸 가지고 내년에 또 전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간씩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두 분 HIV 포지티브이신 분도 올라와 주셨는데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쵸? 그 가족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범위를 이분들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HIV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 저금통 모금에 다 카운트했어요. 그리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옆에 같이. 네, 정말 실제로 동전 모금액이 514만 7,777원으로 정말 큰 금액이 모여졌습니다. 같이 좀 허칭원 대표 옆에 분들 같이 좀 붙어서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어주세요. 됐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셈버 퍼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대한민국 가족을 세워가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서울, 구리, 천안, 마산, 화성, 수지, 동래, 대전, 청주, 대구, 경기, 부산, 울산, 창원, 여수, 진주, 전주, 춘천,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에이즈 예방 및 건강한 성관 직원을 교육하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역은 해마다 현지 국회의원들과 감염내과 의료인, HIV 감염인 및 가족과 함께 세계 에이즈에라 행사 디셈버 퍼스트를 해마다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역시 보건복지위 소속 윤중필의원실 공동주관으로 대구광역시 약사회와 대구 마약 퇴치 운동본부, 광주 청소년 보호연맹이 주최하고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회 23개 단체와 협력하여 국회의원 행안 대회의실 및 대구광역시 약사회관에서 디셈버 퍼스트를 개최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다른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에이즈 증가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 도시 대형 스크린 공익 광고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시행한 에이즈 예방 공익정보판 광고의 경우 온라인상에서만 100만 뷰 이상 기록했으며 그 외 여러 커뮤니티에서 200만 뷰 이상 조회되며 많은 국민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광판 공익 광고와 함께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성병과 에이즈 실태 그리고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질병관리본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계획서 등을 토대로 에이즈의 원인과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수록한 공익성 전단을 발행하고 성병 예방 공익성 홍보물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보건소, 종교시설, 시민단체, 기업 등에 무료로 꾸준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교, 교육청, 종교시설, 기업 등의 교육 사업을 전개, 올바른 예방법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된 매거진 월간 한가열 정식 자치사업 정기정보 간행물로 승인받아 건강한 대한민국 가족을 지켜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를 4년째 꾸준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가협은 여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 합법화의 문제점 공유 및 생명 존중 성관 직원 확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 1,2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생명 존중 윤리관이 공교육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세계적인 성문화 변화인주의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글로벌 성문화 포럼을 매월 협회 세미나실과 서울, 수원, 천안, 구리, 대구, 울산, 부산 등에서 개최하여 한국의 바른 생명 가치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 상담과 재정 후원을 통한 감염인 가족의 버팀목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에는 HIV 감염인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회복함, HIV 극복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따뜻한 공감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전국 2,000여 도서관에 에이즈 예방과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는 서적을 무상 배포해 관련 지식을 학생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에이즈 실태 정보를 분석하고 민간단체와 직접 연대해 전문 인력을 교류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과 가정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을 향상하는 주인공은 바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가정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희망이 됩니다. 그 눈부신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한 이러한 디셈버 퍼스트 행사를 매년 주관하시는 한국가족보건협회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에이즈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행사를 함께 주관하시는 우리 서정숙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완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또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예기치 않게 빠르게 많이 감염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에이즈는 언제부터인가 만성병으로 이게 되고 또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기관과 단체가 세계 에이즈 날을 맞이해서도 별다른 예방과 퇴치를 위한 행사를 갖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임을 생각할 때 이런 디셈버 퍼스트 행사의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우리 청소년들의 에이즈에 관한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발표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에 있어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디셈버 퍼스트 행사도 처음에 목적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훌륭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격려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입니다. 먼저 12월 1일 세계 에이즈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디셈버 퍼스트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기까지 수고하신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님, 그리고 2부 세미나 발표를 맡은 윤정배 원장님, 전원성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님, 노성신 강원대 간호학과 교수님, 이신희 학부모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매우 바쁜 시기에도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김기현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또 조명희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부자건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 이거 좀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네요. 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한 이후 2019년에는 신규 HIV 감염자가 1222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감염자 연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0대 감염자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는 20대가 35.8%를 차지하여 2011년 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HIV 감염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HIV 감염 경로입니다. 2019년 통계로는 신규 감염자의 99.8%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고 남자 감염자의 56.7%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4년 45.9%보다는 10.8% 대폭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2018년에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20대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하고 추적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HIV 감염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의 감염자 중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71.5%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19세의 10대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92.9%로서 10대 감염자의 대부분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HIV 감염인과 의료보건인이 들려주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 행사는 청소년들의 에이즈로부터 지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전인 건강한 한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에이즈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디셈버 퍼스트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호를 안 해주시나? 네, 구호는 이 피켓에 있는 구호는 그대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을 에이즈부터 지켜냅시다. 이렇게 하면 같이. 제가 끝에는 이 사자가 지켜내자 끝내겠습니다. 피켓팅 들어주시고 구호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에이즈부터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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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음이셔서 몇 살이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해합니다. 네, 코로나 안 나가니까 사실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에이즈부터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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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흔들어주세요. 와 하면서.
자, 우리 동영상을 한번 찍어주세요. 동영상을 찍고 지켜내자 하면서 마지막에 사연에서 와 한번 외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러니까요. 동영상, 예, 우리 영상은 또 동영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구호 외치고 제가 말하면 또 와 외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준비됐나요, 기자님은?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애기로부터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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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되셨나요? 만족하시는지?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정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또 보건당국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 방심하고 또 억울하게 그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이 알리고 또 계속적으로 아까 국회의원분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성실하게 꾸준히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살펴보다가 일본의 자료를 봤어요. 일본이 에이즈에 걸리는 인원이 한국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성이 개방되어 있고 동성애 문화도 한국보다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구도 2배고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을 봤을 때 한국보다 에이즈 환자가 몇 배는 많아야 될 텐데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수생청이나 보건당국 홈페이지 공식적인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국민들에게 홍보를 줍니다. 동성애 때문에 남성과의 성접촉 때문에 에이즈가 주로 걸린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널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정말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실 에이즈 걸린 청소년들이 저희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지낼 것들을 생각하면 기성세대로서 좀 책임감과 마음이 아픈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강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 희망이고 그리고 또 우리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녀 수명이 많잖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치병이 낫지 않는, 완치가 되지 않는 이 병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사 계획과 그리고 세부 조사 결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개할 텐데요. 조사 계획부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설계됐는지 그런 특징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조사 대상들은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현재 재학생들이고요. 표본수가 22,227명인데요. 국가 주도로 보건당국이 대규모로 했을 때 6만 명 정도 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민간 차원에서 2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뢰도가 99%, 표본 오차가 0.9%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조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사 기간이 최근 11월 17일까지 아주 최근에 나온 따끈한 자료입니다. 응답 특성을 보시면 지역이나 학교나 학년 성별을 고르게 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에이즈에 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요.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전문 검증원이 검토하고 또한 담당 연구원이 2차적으로 검증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통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의할 점이요. 이제 모든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표본 조사에는 일정 수준의 표준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반올림 등으로 인해서 0.1이나 0.01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답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르게 성별이나 학년도 고르게 했고요. 특정 지역이나 학년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세부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걸 보시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나오고 주황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예, 저 알고 있어, 이 말입니다. 시험으로 치자면 이 주황색이 점수예요, 점수. 그러니까 시험을 쳤는데 20점, 20점, 57점, 17점, 46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맞춘 경우가 이제 대다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기본적인 사실인데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년과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더 모르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제 학교 공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약제점을 받았을 때는 이 아이들 책임인가? 그것이 아니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무려 70% 정도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0대하고 20대에서 지금,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알고 있니?라고 물었을 때, 80% 가까이가 저 몰랐어요 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면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막 100명이다, 200명이다, 800명이다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함인데 정작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10대, 20대 아이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에이즈 환자의 91.8%가 남성이라는 사실. 예. 여자 아니었어요? 율락과 여성들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 5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의 99%가 성관계로 인해서 퍼져나간다. 이건 다 알지 않을까? 에이즈는 성병이니까 일종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망스럽게도 57.6%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10명 중에 6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아이들 수준에서는 교육이 되어지지 않을 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게 좀 오해였는데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 인터넷 세대잖아요. 예, 다 보고 어지간한 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걸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유일하게 50%를 넘은 과반을 넘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보건당국이 이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이 에이즈는 많은 경우 성관계로 전파가 된다. 이까지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여러 보건당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부분들은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아는 정도가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참 결정적인데요. 10대 에이즈 환자들 모았습니다. 너희도 어쩌다 에이즈 걸렸니 물어봤을 때 93% 가까이가 동성 간 성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너희 알고 있었니? 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아이들이 17.5%밖에 되지 않아요. 예,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는 별 관계 없는 것으로, 관계 있더라도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정규 교과 과정에서 또 보건당국에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말해주고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완치 의약품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다, 완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걸 알고 있니라고 했을 때 알고 있어요가 46.6%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별말 없던데 에이즈 요즘은 코로나 얘기지 에이즈는 별말 없던데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진 거 아니에요? 또는 약 개발됐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약이 억제약이고 증상 발현을 연기시켜주는 약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련 내용도 교육받아본 적 있니? 라고 했을 때 그 폭발의 정도가 892%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UNAIDS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전 세계가 이렇게 감소되는 패턴이 보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는 1222명 진단이 되었고 남자가 약 91%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사람들이라면 에이즈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됩니다. 에이즈, 이제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그 다음에 수명이 일반인과 비슷,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의 근접 40년 보건 부문 최대 성과 중 하나. 옳은 말일 것입니다. 기사를 잘못 쓰지 않았을 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들여서 질병관리청에서 에이즈를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치료 면에 있어서는 에이즈에 현재 탁월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라는 내용.
그다음 두 번째로는 콘돔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법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관심이 있어서 에이즈를 찾아봤지만 이런 내용들만 보게 된다면 에이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에이즈와 조금 다른 괴리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에이즈는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데이터들만 본다면 이게 이렇게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콘돔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었나? 그러면 지금 감염자분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그럼 콘돔이 문제라면 정부는 왜 이 병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하여서 모든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당연하게 생깁니다. 실제로 에이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고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에이즈라는 병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알 수 없는 그냥 무의식적인 그런 비난과 비판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치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해졌고 조금 더 치료 조절한 기대와 희망이 그 시대에 들어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우리가 이런 병들을 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HIV 감염은 에이즈 질병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해서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기해 감염 등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HIV 감염에 의해서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고 이후에 질병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에이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모두 합쳐서 말하는 복합 질환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이즈가 어느 정도의 위중한 병일까요? 사실 에이즈가 위중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에서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에이즈는 사실 생각보다 위험한 병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생존율 논문인데요. 아까 송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HIV 진단 후에 평균 생존 기간이 16.7년입니다. 그리고 이 10년 생존율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0% 이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801명 중에 71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6.7년입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HIV 감염자분은 좀 더 오랜 생존율을 보이게 됩니다. 이 생존율을 다른 질병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사망 원인, 연도별 나이에 따라서 사망자 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지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보게 되면 국민 전체의 대부분의 사망자가 75에서 89세에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 환자는 어떨까요? 70에서 84세에 돌아가십니다. 암 환자 중에서도 조금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간, 담도, 췌장 이쪽은 어떨까요? 50에서 84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반 암 환자는 암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굉장히 진단율도 좋아졌고 치료 약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어떨까요? 40에서 59세입니다. 이 데이터를 볼 때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수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축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전체 패턴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시는 나이가 40에서 59세인데 빨리 진단되고 좋은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날까요? 문제는 감염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50에서 60, 70대 진단이 돼서 돌아가시게 되지만 에이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일찍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에이즈는 성매개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성매개이고
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감염병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감염,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HIV, AIDS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전파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성매개 감염병에서 AIDS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건수를 보시게 되면 성감염병에는 매독과 임균, 클라미디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특히 HIV는 그 중에서 4.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 진료비 총액을 보시게 되면 HIV가 에이즈 환자가 대부분 진료비 총액의 85.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합 질환군이고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되고 장기간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진료비 총액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에이즈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보건적인 재정과 반드시 맞물려 있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HIV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남성에게서 많이 이제 전파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성비면에서 HIV 감염이 가진 특징을 다른 성매개 감염병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질, 클라미디아, 청규, 콘들룸 이런 이제 매개병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질병별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남성이 마이너스에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매개 감염병이기 때문에 남자에서 여자로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HIV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남성이 2000년대 7.76배였고 2019년도에 18년도 21.4배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증가가 한 방향이라는 거죠. 남자에서 남자에게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좀 더 따져서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남성이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이 밑에 깔려있는 작은 점들이 여성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조금 눈에 띄는 데이터는 다 남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에서 34세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20에서 34세를 좀 따로 떼서 남녀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자가 파란색이고요. 남자가 빨간색인데요. 여성은 1989년 이후로도 계속 신명됩니다. 근데 남성은 여기서 증가하기 시작하죠. 2019년도에는 527명의 진단 환자가 생겼고 비율로 따진다면 40.5배입니다. 이런 비율은 사실 일반적인 질병에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10,000명 검사당 양성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더 양성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의심이 돼서 내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검사를 했을 때 양성률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20에서 34세 여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 20에서 29세 남자 여자를 포함하여 HIV 검사당 양성률이 10,000명당 97.4명입니다. 이 말은 100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성이 이제 파지티브가 양성이 많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이 돼서 조금 걱정된다 검사를 받아볼까라고 했을 때 20에서 29세는 100명 검사하면 1명이 양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단 말은 지금 검사 건수를 더 늘린다면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진단과 감염 사이의 시간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진단에 대한 것이고 진단은 감염되고 나서의 시간차가 발생하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 6.9년, 약 7년 정도의 시간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에서 34세를 제일 많은 나이의 연령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7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3에서 27세 이때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성 배우자가 없는 미혼 시기의 남자들이 이제 성생활을 하면서 전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좋은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해주신 겁니다. 자, 13세에서 27세 이 나이 된 거죠. 이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호모섹슈얼, 바이섹슈얼, 섹슈얼 컨택트를 함으로써 이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남자만 맞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남성이 좀 더 취약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나온 애니제임 논문을 보면 애니제임은 이제 의학 저널 중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논문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감염에 걸리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HIV RNA라는 균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동일하게 400이 넘어야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특별히 따로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HIV 비유병자가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을 전파를 막으려면 이 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균이 인체의 몸에서 존재할 수 있는 체액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혈액과 침은 제외해야 합니다. 수혈을 통한 전파는 없고 침을 통한 감염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남성이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점입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에 캐나다의 퍼블릭 헬스 에이전시에서 성행위별 전파율을 분석을 했는데 질성관계와 항문 성관계를 비교한 결과 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최소 7.36배, 최대 42.25배까지 전파율이 높아짐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리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아주 작은 글씨로 감염인과 한 번에 성적으로 감염될 확률이 0.04에서 2.38%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항문 성교와 사망 위험이 138에서 11이라고 이렇게 적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UNAIDS, 전 세계 유엔 산하 기구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동성 성관계를 가지는 게이와 남자들이 2018년도에 위험도가 22배, 그다음 2019년도에는 26배 이상 높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결과입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CDC에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메일 투 메일 섹슈얼 컨택이 가장 많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66%인데요. 이것을 다시 남성과 여성 좀 따로 구분해서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남성의 대부분이 남성 간 성접촉이고 여성의 대부분이 이성 간 성접촉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남성과 여성 모두 남성에게서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CDC 홈페이지에는 리센트 베이널 섹스 바티밍이 가장 리스크가 높은 섹슈얼 비헤비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감염 경로를 밝히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행위에 대한 거다라는 것은 일부 얘기하고 있지만 항문 성관계,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이 굉장히 유용한 에이즈 예방법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젊은 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홍보 카드와 유튜브, 웹툰 등을 사용해서 굉장히 콘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아이샤베라는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성소수자 에이즈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애널 섹스를 건강히 즐기는 방법이 콘돔 사용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질병관리청이 만약에 콘돔을 통해 에이즈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콘돔을 통해 에이즈를 막겠다고 결정했다면 정부 기관답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콘돔을 잘 착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콘돔 착용률을 100%까지 올리기 위한 연착륙 목표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콘돔 착용이 만약 100%가 되기 전까지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그래도 콘돔을 착용했는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에이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양한 관리 지침을 내고 있지만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의심될 경우에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진단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당신이 HIV 감염에 걸렸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당신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한가득입니다.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 실제로 남성 간 성관계와 항문 성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보고한 이제 논문인데요. 2007년도에 한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미 그 당시에도 학문 성과기를 7.75%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에도 보면 거의 성경과 민의 4,886명 중에서 10%가 호모섹슈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까지 HIV 환자가 어떻게 경로를 이제 전파가 되느냐를 알아봐 드렸는데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남성 간 성관계, 학문 성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에서 실제로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에서는 HIV 감염이 높아야 정상이겠죠.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논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12년도에 양성률이 4.4%, 1.9%, 6.5%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 보이지만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일반적인 퍼센트가 0.2676%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최소 71배에서 242까지 높다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바이섹슈얼 비헤비어를 보인다는 거죠. 35.0%, 10.0, 50.9%입니다. 가려졌는데 이분들이 호모섹슈얼 비헤비어뿐만 아니라 바이섹슈얼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젊은 세대 에이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평균 나이가 32.3세인데 이분들이 성관계 대상자 나이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젊은 연령층과 성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콘돔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과연 콘돔을 얼마 쓰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2014년도에는 콘돔을 항상 착용하는 경우가 26.4%, 그 다음에 34.8%, 그리고 마지막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는 게 58.5%입니다.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학문 성관계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가 46.0%, 여성과는 성관계 시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성끼리의 관계에서는 콘돔을 쓰지만 여성과 성관계까지는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콘돔을 쓰면 다 괜찮느냐? 네,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정말 이 콘돔이 에이즈를 잘 차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보시는 바처럼 약 30에서 40%까지 콘돔이 찢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익스플로어 백스 공공사 같은 대규모 국제 연구에서 보시게 되면 차단 효과가 최대 72.3, 62.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콘돔만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우리는 좀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즈 예방법의 요즘 실무에서 가르치는 예방법에 대해서 질병관리청과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즈 예방법의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앞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께서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잠깐만 검토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명 높은 바이러스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완치가 불가하죠. 그래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미국에서만 매년 4만 명의 새로운 HIV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자 중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미국 청장년층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미국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받은 지 10년 안에 에이즈로 발병한 전체 환자 중 50%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유엔 에이즈 2019년 에스티메이트의 출처에 의하면 세계적인 현황을 봤을 때 신규 HIV 감염인은 21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전에 비해서
2018년 170만 명으로 16% 감소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HIV 감염인은 31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정점을 찍고 사라지고 있죠. 조금씩. 그 다음에 에이즈 관련 사망 세계 현황을 보면은 2018년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 감염인은 77만 명으로 추정되고 2004년에 비해서 5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보시면은 2002년에서 2006년에 정점을 찍고 그것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그러면 생존 HIV 감염인 세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79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그림 표시입니다. 감소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우리나라 국내 현황을 보겠습니다. 신규 HIV 감염인 보고 현황 보면은 2018년 한 해 1,206명이 신규로 신고되었습니다. 자, 성별은 남자가 1,100명이고 여자가 106명으로 10.4대 1의 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대가 32.8%로 또 30대가 27.2%이죠. 자, 20대, 30대 가장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 돼서 아이를 안 낳고 있는데 이런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이런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인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표를 보시면 자, 연령을 한번 보십시오. 10에서 19세, 20에서 29세, 30에서 39세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성이 더 많죠. 이거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019년에 1222명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라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데이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크다 말아가지고 이게 짧아서 늘 단상에 올라오면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의사 선생님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들, 팩트들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학부모로서 그런 내용을 들을 때 내 자녀가 걱정이 되겠죠. 네, 엄마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되었고요. 처음 이 동성애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알려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창창한데 젊은 시절부터 그 질병에 시달려서 크면 안 되겠기에 2015년도에 이제 에이즈 날을 이증해가지고 서울역 광장에 전단지를 들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2015년도에 제가 봤던 행사예요. 저희는 그냥 학부모들 몇 명이서 서울역에 있는 광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알리고 싶어서 나갔는데 마침 에이즈의 날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체도 모르겠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즈의 날 행사를 하냐 하고 이 학부모들이 같이 이렇게 가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주면 되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러한 상식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아서 초창기에 이제 저도 접했던 거라서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었고요. 에이즈를 바로 알기 위해서 예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뭐 같이 보이세요? 예, 콘돔입니다. 예, 콘돔인데 그것도 슈퍼 콘돔입니다. 우리 교수님 통해서 들으셨지만 콘돔이 찢어져요.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걸.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행사하고 있는 곳에 몰래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전단지를 줬더니 웃으면서 딱 받았다가 보고 읽어보고는 안면이 싹 변하면서 저희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네 하고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저희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알리고 싶으니까 콘돔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전달을 했을 때 막 화를 내시면서 저희한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고 2개, 3개를 껴도 해결되질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무식하게 2개, 3개를 누가 껴요? 그러면 마찰력이 더 생겨서 더 찢어져요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콘돔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냥 일반 콘돔이 아닌 슈퍼 콘돔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진들 또 작품들, 이 전시된 내용들이 거의 다가 콘돔 홍보였습니다. 뭐 에이즈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도 콘돔, 그 옆에 문을 이미지화한 것도 콘돔, 다 뭐든지 콘돔 사용으로 예방합시다. 다 콘돔이에요. 뭐든지 다 콘돔. 이 밖에도 많은 사진들을 저희가 찍어왔는데 이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콘돔, 슈퍼 콘돔의 인형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면서 알리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콘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콘돔이면 해결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또 써보니 해결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더 슈퍼 콘돔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고, 이게 이제 2015년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감염병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상황까지 있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를 발빠르게 한다고 하면서 2015년도에 저렇게 행사했으면, 행사에 대한 이 결과들이 2020년이 됐으면 에이즈에 걸리는 감염률이 떨어져야 되겠죠. 효과적으로 예방 방법을 알려줬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앞에서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에이즈의 날에 어떻게 행사하느냐.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똑같아요. 슈퍼콘돔. 정답이 항상 슈퍼콘돔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좀 더 플러스해서 이제 그 관련 단체들에서 홈페이지나 또 안내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안전한 성관계. 안전한 성관계가 뭐예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안전한 성관계. 뭐라고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성관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안 하면 된다. 예.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고정적인 사람과 해야지 되고, 뭐 이렇게 인식이 있을 때 해야지 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모지 것 같은데. 예, 이모 내지는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코로나 와중에 정말 김영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계속 이제 단계 조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자정, 그러니까 수요일 자정이죠. 화와 수요일 마무리 그때부터 이제 뭐 2.0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만큼 올 수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부터 적용됐으면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원들 한번 그러면 일단 먼저 스텝부터 한번 올라오실까요? 여기서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을 말합니다. 네, 지금 손성지 국장님이 원래 각본상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아드님이 어저께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같이 오시지를 못했고요. 원래 이제 다 네, 대구 스태프분이신 박광희 국장님, 그다음에 경기도 스태프이신 우리 박경림 국장님, 그다음에 이제 사방간대 담당이신 김영 국장님과 허성경 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송 국장님까지 이제 일단 풀타임 스텝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풀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0시부터 0시까지입니다. 맨날 시끄럽습니다. 이번 스텝방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데 울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아웃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영상 파트라든지 온라인 파트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퇴치 법인과 사무총장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1시간을 통화상으로. 그 예방법인이 가장 큰 예방법인이었는데 거기에 한 지부장이 우리 대회를 같이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거기 사무총장이 말렸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여기는 팩트를 알린다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싸웠는데 철밥통이더라고요. 그냥 그 많은 수억의 예산을 받아서 콘돔 나눠주고 끝인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법인은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예산 받으면은 어떻게 돌아갈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이즈 예방 법인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책정한 에이즈 예방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 법인이 예산을 받지 않고 이 사무실이 유지가 되고 풀타임 사역자들이 증가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제가 에이즈 예방법인 홈페이지를 하나 보면서 동성관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데가 아무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타겟팅을 질병관리본부를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의 역사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가 바뀌면은 예방법인의 홈페이지가 저는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했던 거예요. 근데도 안 바뀌길래 제가 싸움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방법인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가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 관련성에 대해서 18년도부터 게시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그걸 더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법통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산 받으면 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해드리지 하면서 지금 저희 에이즈 예방 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들어가자마자 아예 배너로 띄워놨습니다. 우리나라 코드 통계와 10대 에이즈 예방 그래프, 우리나라 10대 구간 에이즈의 93%가 동성간 성접촉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아예 배너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우리 보건협회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배너 때문에 보고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 없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진실을 알렸을 때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물배떡 하나 맞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나 잘 지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오늘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지내는 분들 여기 계십니다. 저쪽부터 끝부터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비슷한 거. 우리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국장님은 절대 화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사무국장 김영환입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포럼이 2016년도부터 이렇게 5회 이제 제5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개최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노력보다는 이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가는 길에 합당하다 맞다라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런 포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2단계로 뉴스가 와서 또 위원실과 통화하고 하면서도 하루만 늦게 코로나가 24일부터라고 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내일부터는 이 장소가 폐쇄됩니다. 세미나가 오늘 끝이에요. 이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우리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전할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발걸음 다들 안전히 잘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런 자료들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게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헌책국장 박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역 매거진 홍보국장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족보건협회 허성명 주임이고요. 이번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의 인식 10대 조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많은 보건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그래도 호의적으로 또 학생들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모든 통로를 열어주신 또 배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결과를 우리가 많이 알리고 또 이 결과를 가지고 좋게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이 사실과 진실을 또 통해서 또 선한 일로 쓰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통계 내용 중에서 보셨겠지만은 거의 이제 아주 하위 점수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에이즈 관련된 지식으로는. 그래서 그걸 많이 홍보하시고 강의 때 인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힘든 길을 같이 걸어가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올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최대 아닌가요? 지금까지 기록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와중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님 쳐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에이즈와는 무관하지만 낙태 관련된 입법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해진 인원법이 그대로 입법된다 하더라도 그건 기적이겠지만 국민 의식 개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폐하 모형 굉장히 실리콘 모형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돼서 해외 것을 10,000개를 일단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개를 행프에서 수입하셨는데 가장 소비를 저희가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희 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10,000개를 오늘 이제 구입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걸 또 포장하고 택배 보내고 하는 게 너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임님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번에 이 행태 조사할 때도 굉장히 이제 쌍코피가 많이들 터지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모였을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모형이 주문하면 2주가 걸리거든요. 이건 아이들이 12주 하기가 이렇단 말이에요 하면서 굉장히 놀래고 어른들도 놀래요. 말캉말캉하고 정말 애기같이. 근데 우리나라 예산으로도 공장을 세워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공장 세우는 거 알아봤거든요. 제 스키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을 세워도 이 가격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두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수입을 한다. 그래서 수입한 것을 우리가 이제 노마진으로 976원이니까 그냥 1,000원인 셈인데 1,000원에 온 거를 1,000원에 내보내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가 들고 인건비가 더 듭니다. 택배비는 받는 돈이 받게 할 거예요. 물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포장하고 보내는 일을 하면서 이게 생명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일이 필요합니다. 보자기에 들어있는 걸 사려고 했더니 보자기 값이 700원이더라고요. 일단 빼가무슨 얘기로 일단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보자기는 각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보자기 콘테스트는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주의 운동을 이렇게 동성애 그리고 이제 낙태 문제 여러 가지를 함에 있어서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꾸준히 국가 예산 없이 그러나 어떤 군사보다도 잘 정비된 군사로 싸울 수 있도록 늘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근각지에서 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알아서 사리 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모두 일어나셔서요. 앞으로 다 오셔서 사실 기념사진을 다 같이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